연방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1월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기 전까지 다카 프로그램 관련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2022-2023 회계 연도 지출 예산이 늘어나면서 기존보다 30억 달러 늘어난 1,040억 달러로 예산이 재조정됐습니다. 지난 20년간 미 의회 하원에서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낸시 플로시 하원의장이 차기 의회 당 지도부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퀸즈 윌리스 포인트 재개발 부지에 2만 5천석 규모의 뉴욕시 FC 전용 프로 축구장을 건설합니다. 최초로 K-팝을 주제로 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K-팝이 오는 20일 본격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우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경기 침체 위기감 속 빅텍 등 분야에서 구조 조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임금 사무직을 중심으로 대거 해고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수감 생활을 한 수백 명의 여성들이 교도관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FTX의 붕괴 사태에 따른 피해자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00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정치권을 포함해 당국의 제재 및 감동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들이 내년 1월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기 전까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관련 법안 마련에 전력 투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117대 의회가 종료될 때까지 남은 레임덕 세션 기간 동안 다카 수혜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간선거 결과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새로운 118대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돼 그 전까지 다카 프로그램을 정식 법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다카 프로그램은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중단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찰스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다카를 법으로 만들고 싶다. 초당적으로 일하는 의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며 법원 명령에 따라 기존 수혜자의 갱신은 허용되지만 신규 신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다카 수혜자를 위해 임시적 성격의 행정명령이 아닌 영구적 시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법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공화당 의원 10명이 동의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2022-2023 회계 연도 지출 예산이 늘어나면서 기존보다 30억 달러 늘어난 1,040억 달러로 예산이 재조정됐습니다. 뉴욕시는 이중 10억 달러를 망명 시청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사희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주식시장 손실로 인한 연금 비용 증가,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지원, 의료 및 인건비 증가,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예산 재조정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2022-2023 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30억 달러가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난 30억 달러 중 10억 달러는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망명 신청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상호함 다툴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전망입니다. 또 택시 메달리온 소유자 구제 프로그램에 추가 1,900만 달러, 시 청소국의 거리 정화 프로그램 Get Stuff Clean에 1,450만 달러, 쉘터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에 1,500만 달러, 공립학교 천정 에너지 난방 시스템 지원에 300만 달러,
퀸즈에서 실시 중인 유기 폐기물 분리수거에 260만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지난 9월 뉴욕시가 앞으로 100억 달러의 재정적자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모든 시정부 기관에 대해 3% 수준의 비용 삭감을 시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서비스 축소, 직원 해고 없이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통해 25억 달러를 아낄 수 있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2024 회계년도 뉴욕시의 재정 적자가 29억 달러에 달하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뉴욕시의 재정 적자는 2024-2025 회계년도에는 46억 달러, 2025-2026 회계년도에는 5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20년간의 미 의회 민주당 1인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펠로시 의장은 전날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가 확정됐다는 발표가 나오자 내년 1월 다음 의회에서 평의원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은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대담하게 미래로 나가야 한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세대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당 지도부 퇴진 선언에 따라 그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20년간 맡아온 민주당 하원 최고 지도자 자리를 내놓게 됐습니다. 미 하원 의장은 미국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가는 권력 서열 3위의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는 2003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하원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2007년 1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하원 의장에 올라 2011년 1월까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그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자리를 뺏긴 뒤인 2011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시 하원에서 원내대표로 일했고 2019년 1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뒤 지금까지 하원 의장을 맡아왔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퇴진 발표로 하원 민주당은 오는 30일 지도부 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 빼앗겨 차기 하원 의장은 공화당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된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유력시됩니다. 이번 펠로시 의장의 당 지도부 퇴진 선언은 11월 8일 중간선거 패배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중간선거 개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 함구해오다 전날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가 확정됐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일제히 나오자 이날 공식 연설을 통해 퇴진을 밝힌 것입니다. 당내 세대교체론도 이번 펠로시 의장 퇴진 결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82세로 고령인 펠로시는 그동안 하원 의장직을 무난히 수행해왔다는 평가에도 당내 세대교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또 중간선거 직전에 불거진 남편 폴 펠로시 피습 사건도 그의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시 펠로시 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너무 무서웠다며 피습 사건이 자신의 정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 지도부 불출마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펠로시 의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후 민주당이 하원 권력을 빼앗겨도 계속 당 지도부에 남아달라고 펠로시 의장에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펠로시는 백의종군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욕시가 민간 자본으로 퀸즈 윌리스 포인트에 2만 5천석 규모의 프로축구 전용 구장을 건설합니다. 이번 건설 계획은 저소득층을 위한 2,500가구 주택과 호텔, 상점들도 함께 들어설 대규모 프로젝트로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퀸즈 월렛 포인트 인근에 2만 5천석 규모의 대규모 프로축구 경기장을 건설하기로 뉴욕시 풋볼 클럽과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또 2,500가구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과 더불어 호텔과 상점 등을 포함한 복합 용도 개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뉴욕시 풋볼 클럽과 퀸즈 개발그룹과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며 경기장은 100% 민간 자금으로 조달됩니다. 축구 경기장 건설 비용으로는 약 7억 8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7년에 전체 완공됩니다. 시 관계자들은 뉴욕시를 국가적인 축구의 중심지로 만들어 뉴욕시리 FC와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의 다음 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경기장 옆에 함께 지어질 주택은 연간 소득이 4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제공될 것이며 이것은 1970년대 이후 약 40년 만에 뉴욕시에서 제공되는 가장 큰 규모의 100% 렌트비가 면제되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축구 전용구장은 뉴욕 매치의 홈구장인 시리필드 건너편에 들어설 예정이며 2만 5천석 규모입니다. 퀸즈 해안가에 위치한 윌렛스 포인트는 수십 년 동안 주요 개발 부지로 거론됐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드블라지오 전 시장이 구상했던 공립학교 건설을 포함한 1,100가구의 주택 건립을 기반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우리나라 K-팝이 뉴 브로드웨이에 진출했습니다. 뮤지컬 K-팝은 현재 진행 중인 프리뷰를 성황리에 마친 후 오는 20일 브로드웨이 Circle in the Square에서 본격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찬호 기자가 배우들을 직접 만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K-팝 브로드웨이 측은 지난 13일 프리뷰 공연을 성황리에 개막해 많은 찬사 속에 이어오고 있으며 바로 오는 20일 본격 개막을 불과 3일여 앞두고 있습니다. 뮤지컬 K-팝은 스타가 되기 위해 기획사에서 연습생들이 훈련을 거쳐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 아이돌 뒤에 담긴 노력과 열정을 소재로 한 작품이며 FX의 루나, 미스에이의 민, 스피카의 김보형, 유키스의 케빈 등 K-팝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정말 저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K-팝을 정말 평생 사랑해오고 이제 팬이었던 입장으로서 이렇게 뮤지컬이라는 또 제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고 꿈이었던 이 장르에다가 K-팝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기적 같은 일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이 뮤지컬을 시작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K-팝이라는 장르가 사람들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K-팝이라는 장르를 처음에 들었을 때 그때 2014년에 제가 이 뮤지컬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K-팝이라고 하면 모두들 좀 생소해하고 그리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 정도로밖에 몰랐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BTS나 뭐 이렇게 큰 K-팝 아이돌 분들이 크게 여기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H.O.T나 뭐 이런 아이돌 그룹들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아는 그 K-팝의 매력을 미국 분들과 또 전 세계 분들, 뮤지컬 팬들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This is my Korea 저희 오프닝 넘버가 지금 사실 애플과 스포티파이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곡 싱글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거 들어볼 수 있으십니다. 데뷔를 하는 과정에서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 데뷔하고 나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연습생일 때 저의 모습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는 제 역할은 이제 데뷔를 막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걸그룹의 리아라는 역을 맡고 있는데 옛날 생각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뮤지컬 작품을 2개를 했지만 브로드웨이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 가발을 써야 되는 게 저는 제일 신기했고 이런 테크 과정이나 모든 브로드웨이는 이런 시스템이구나 하는 것들도 많이 배우고 There's a lot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biggest similarity being being an idol myself and also an idol in the story. I mean, there wasn't really many difficulties portraying that because it's from my experience and I know that world so well. But I would say the biggest difference for me to play in this musical as an idol is the acting portion and the story delivery. In a K-pop group, I mean, we're obviously telling a story in the songs as well, but in a musical in particular, we're telling like the trajectory of the story, and we really worked on how to portray
different layers of being in a K-pop boy band, whether it's from like the teamwork or from practice to, you know, just showing a really great performance. So a lot of those different aspects played into preparing for this role in this musical. 일단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대사가 많이 추가된 부분도 있고 또 스토리가 더 탄탄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완성도에 가까운 단계에 와 있고요. 다음 주 정식 오픈을 하고 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정말 모두가 같이 노력했고 진심을 담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네, 긍정적인 에너지요. 네. 물론 다양한 음악 장르가 사랑받고 있지만 특히 K-팝의 해외에서 많이 인기가 있어지는 이유가 딱 한국 음악은 이렇다라고 고집을 부르기보다는 계속해서 어떻게 음악을 만들면 대중들과 공감이 가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라고 제가 좀 희망하는, 소망하는 K-팝의 미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사랑받고 사랑받을 수 있으려면 계속 지금처럼 똑같은 노력 그리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음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한국 가수분들이 세계의 음악을 알릴 수 있는 무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제 BTS와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가수분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뮤지컬 K-팝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K-팝을 주제로 한 최초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뮤지컬 K-팝은 프리뷰 공연을 예약하면 맨하튼 브로드웨이 서클 인 더 스퀘어 시어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러닝타임은 2시간이며 10세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합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호황을 누렸던 빅텍 등 분야에서 먼저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임금 사무직을 중심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경기 침체 시기와 달리 내년에는 블루칼라보다 화이트칼라의 고통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취업기업 챌린저 그레이앤크리스마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회사들은 이달 들어 3만 1,200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를 시작했고 지난주 메타는 11,000명의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트위터도 회사 인원의 절반을 해고했고 최근 넷플릭스, 스냅, 리프트 등 줄줄이 기술 회사들이 감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기간 기술 회사들은 고속 성장하며 인력도 크게 늘렸지만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각국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성장세가 주춤해진 기술 회사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며 화이트칼라 업종의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챌린저 그레이앤크리스마스의 앤드루 챌린저 수석 부사장은 기술 부문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목격하고 있다며 기술 회사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많이 고용했고 이를 수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이 자동화를 가속화시킨 점도 사무직 노동자들에 더욱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리 경제학자는 전망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환경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더 효율을 추구할 것이라며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사고 더 많은 기술에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는 주로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에는 화이트칼라 불황의 신호가 지적되고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도했습니다. 정리해고 대부분이 미국 경제 일부만을 차지하는 기술 산업에 집중되며 미국 전체 고용 시장은 견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10월 3.7%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5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10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는 26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내년에도 기술 산업의 구조 조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에서 수감 생활을 한 수백 명의 여성들이 교도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최소 750건의 개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의 법안인 성인생존자법이 지난 5월 통과됨에 따라 뉴욕 의원들은 현재 수감돼 있거나 과거에 수감됐던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인생존자법은 오는 24일부터 뉴욕에서 시행되는데 교도소를 포함한 국가시설에서 일어났던 학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에 포함됐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 비용은 주 예산인 2,200억 달러와 정부 비상금 5억 달러로부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변호사들이 미국 로펌 슬레이터 슐만에서만 최소 750건의 개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여성들 사건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며 일부는 뉴욕시 라이커스 성과 심지어는 도시나 카운티 그리고 교도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준비 중인 의뢰인 중 한 명은 베이뷰에서 교도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자궁 외 임신을 하고 불임이 됐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bedford hills 교정시설에서 수개월간의 반복적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30년 전 불법 약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감됐었던 한 여성은 당시 성폭행을 가했던 교도관의 머리와 채취, 치아 등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아 윌러는 수백 명의 교도소 성폭행 생존 여성들 중 처음으로 나섰습니다. The officer first befriended me, and after the sexual assaults occurred, let me know in no short terms that we do share the same borough. And that if I would tell, that I would reap the repercussions. 교도소 내에서의 성적 학대는 대부분 교도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종종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오랫동안 존재한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과 해당 로펌 변호사들은 수감됐던 여성들의 열띤 반응에 상당히 놀랐으며 희생자들이라고 주장한 여성들의 수가 놀랄 정도로 매우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FTX의 채권자가 당초 예상보다 10배 많은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치권은 계류 중인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고 당국이 감독을 더 강화할 전망입니다. 전자 기자입니다. 연방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 금융감독부의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상원농업위원회는 이번 주 초당적 암호화 관련 법안을 손질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말 전에 입법 가능성이 큰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FTX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일단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당국의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농업위원회의 법안이 100조 달러 규모의 유가 증권 시장을 감독하는 기존 법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규제 당국이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제닛 옐런 연방재무장관 역시 FTX의 극적인 붕괴에 대해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신중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도 암호화폐에 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바 부의장은 암호자산과 관련한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밝히고 유동성 고갈과 자산 가치 붕괴, 고객 자금 오용, 사기, 절도, 자금 세탁 등이 해당 위험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 부의장은 또 암호화폐 회사들이 다른 금융서비스 회사와 유사한 규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효과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혁신을 제한하고 싶지 않지만 규제가 느슨하거나 뒤처지면 소비자와 기업, 전체 경제가 위험에 처한다고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양측이 보유한 한국과 미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양측 시장으로 사업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 이창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선화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협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진짜 총과 같은 색상의 가짜 총 판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총기 식별 법안이 90일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돌입한 것으로 검정색과 파란색, 은색, 알루미늄색 등 진짜 총과 똑같은 색상의 가짜 총 판매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대신 흰색과 밝은 빨간색, 밝은 주황색, 밝은 노란색, 밝은 녹색, 밝은 파랑색, 밝은 분홍색, 밝은 자주색, 그리고 투명한 장난감 총과 모조총 등 가짜 총은 판매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1994년 이후 뉴욕주에서 발생한 장난감 총 연루 총격 사건은 최소 63건으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퀸즈 노던 블루바드 선상 우드사이드와 코로나 사이 4.6마일 구간에 대해 버스 전용 차선을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은 Q66, QM2, QM3, QM20, QM32 버스 등이 경유하고 있으며 해당 버스 이용객들은 MR 7번 전철을 환승할 수 있습니다. 시교통국은 이 밖에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 181스트리트 선상과 퀸즈 자마이카 아처 에비뉴 선상에 시범 운영되던 버스 전용 차선도 영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노던 블루바드 버스 전용 차선 공사는 내년 봄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 이민 전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이번 달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이 A 순위만 비자 발급 우선일자,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일부 문호가 소폭 후퇴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닫혔습니다. 또 취업 이민 4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달 오픈해서 5개월에서 6개월 후퇴했습니다. 한편 취업 이민 1순위, 3순위, 5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